로켓도 실을 수 있는 미국의 초대형 수송기 B-377 슈퍼 구피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비행기를 싣는 초대형 비행기, 천조국의 미친 항공기 B-377 슈퍼 구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등장한 비행기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는데요. 사람만 겨우 태우고 느릿느릿 날아오르는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음속을 넘는 속도로 비행하기도 하죠. 비행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 물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저 우왕 신기하당 하고 손뼉치고 그쳤다면 현재의 눈부신 발전은 없었겠죠. 싸움의 동물인 인간은 당연히 이 비행기를 전쟁에 써먹어보기 시작하는데요. 하늘 위로 날아다니며 적의 상황을 살펴보기도 하고 전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늘길로 빠르게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냉전에서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시행했을 때 미국은 베를린 공수작전을 시행하며 수많은 수송기를 동원했고 그렇게 소련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며 서베를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수송기는 C-47과 C-54인데요. C-47의 경우 수송량이 3톤에 불과했고 C-54의 경우 수송량이 9톤입니다. 이때는 최대한 수송기를 자주 띄우는 방식으로 그 많은 보급량을 감당했지만 사실 작은 수송기를 자주 띄우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이 싣고 옮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 보통의 수송기가 옮기지 못하는 큰 물건도 옮길 수 있죠. 따라서 미국은 아주 거대한 수송기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C-5 갤럭시입니다. 이는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초대형 수송기로 무려 100톤에 달하는 물자를 옮길 수 있습니다. 또 C-5 갤럭시보다 더 큰 기체도 있었는데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비행기인 소련의 안토노프 225입니다. 이렇듯 인류는 끊임없이 거대한 비행기를 개발해왔으며 이 무렵 미국에서 또 다른 기체가 하나 탄생하는데요. C-5나 안토노프 225보다는 조금 작지만 외형도 굉장히 독특하고 수송량도 엄청난 기체입니다. 비록 군용으로 사용한 수송기는 아니어도 그 외형에서도 알 수 있듯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는 괴물 같은 수송기로 바로 미국의 슈퍼구피라 불리는 B-377이죠. 그럼 군용도 아닌 이 기체가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이때 둘의 경쟁은 분야를 막론하고 치열했는데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훨씬 긴장되는 관계였죠. 하지만 아무리 치열한 경쟁 상대라 해도 결국 우위는 존재하는 법이죠. 많은 분야에서 미국이 소련을 앞서게 됩니다. 경제면 경제, 군사면 군사, 기술이면 기술. 소련이 아무리 강력한다 한들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에겐 한 수 아래였죠. 하지만 소련이 유독 강한 분야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주 분야입니다.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도 먼저 날리고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유리 가가린도 우주로 먼저 보내게 되죠. 이렇게 미국을 두고 소련이 미친 듯이 치고 나가고 있으니 미국도 급하게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을 달로 보내겠다는 미국의 미친 계획으로 사람을 우주로 날려보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던 미국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에 직면하는데요. 로켓을 만드는 공장과 로켓을 날릴 발사대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켓 공장은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발사대는 플로리다에 있었습니다. 이 둘 간의 거리는 무려 4,353km로 차를 타고 하루에 10시간씩 이동하면 적어도 나흘이 걸리는 미친 거리입니다. 공장에서 로켓이 완성되면 발사대까지 옮기긴 해야 하는데 이 섬세한 장비들을 나흘 동안 차로 옮기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험악한 도로를 달리다가 부품 하나라도 고장나면 다시 공장에 왔다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육상이 제한되면 전통적인 수송 방식인 물길을 이용해도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내륙을 잇는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바다를 둘러 끝에서 끝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죠. 그렇게 대책은 공중 수송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지상의 단점이었던 안전도 하늘길은 험난하지 않으니 해결되었고 시간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애초에 발사장과 제작소를 근처에 지어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멀리 지었을까요?
있을까요?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로켓을 쏘아 올리기 한참 전부터 제트 추진 연구소가 미국에 설립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미국 서부에 연구소를 지어 독일의 V2 로켓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땐 지구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막상 아폴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나니 발사 기지를 최대한 적도와 가깝게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전 속도를 이용해 그나마 우주로 나가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로 로켓을 만들어서 기지까지 수송하기로 하고 대신 로켓을 옮길 수송기를 개발하려 마음먹게 됩니다. 한편 미국의 유명한 항공사인 보잉이 B377 스트라토 크루저라는 여객기를 운용비 문제로 폐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미국의 항공사업가인 콜로이는 나사에게 이 수송기를 개조해보는 건 어떤지 제안합니다. 나사는 이 제안이 꽤나 마음에 들었고 이 개조 사업은 1962년 에어로스페이스 라인이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B377 프레그넌트 구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임신한 구피라는 뜻이죠. 기존의 스트라토 크루저보다 동체 직경이 3배나 커졌으며 화물을 탑재할 용도로 동체 후방이 분리되게끔 개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송기는 항공기는 가만히 있고 항공기에 따로 존재하는 출입구를 통해 화물을 싣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프레그넌트 구피의 경우 로켓과 같이 큰 화물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동체를 확장하는 것도 모자라 동체를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미국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프레그넌트 구피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동체 크기를 거기서 또 늘리고 엔진도 업그레이드해 속도와 항속 거리도 높이게 되죠. 그렇게 등장한 녀석이 B377 슈퍼 구피입니다. 생김새가 꼭 열대어인 구피를 닮아 구피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B377 슈퍼구피의 제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43.83m이며 중량은 46톤입니다. 승무원은 4명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460km, 항속 거리는 3221km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77톤이고 이중 탑재 중량은 약 24톤입니다. 엔진은 각 4680마력의 힘을 낼 수 있는 터보 프롭 엔진을 4개 장착했죠. 터보 프롭 엔진이니 당연히 프로펠러가 달려있는데 프로펠러 날개는 총 4개입니다. 슈퍼구피의 특징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생김새인데요. 정면 모습을 보면 뭔가 얼굴은 작고 머리가 큰 모양새입니다. 저와 동년배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추억의 만화 지미 뉴트론과 사뭇 닮은 것 같기도 하죠. 옆모습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물고기를 닮았으며 굉장히 독특하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일은 엄청 대단한데요. 프레그넌트 구피와 같이 미국의 우주 개발을 위해 탄생한 슈퍼 구피는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싣고 나르는 화물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 발사를 위해 로켓도 분해서 실어 나르고 심지어 비행기도 실어 나릅니다. 이 밖에도 각종 주요 화물을 아주 많이 실어 미국 어디든 날아갈 수 있죠. 화물을 많이 싣는 정도야 그냥 비행기를 크고 강하게 만들면 가능할 것 같지만 비행기 안에 비행기를 싣거나 심지어 로켓까지 싣는 건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 답은 바로 동체를 반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기체의 다른 항공기처럼 입구가 존재하면 입구보다 큰 수화물을 싣지 못하지만 동체를 아예 열어버리면 훨씬 큰 화물도 탑재할 수 있죠. 슈퍼 구피는 동체가 약 110도가량 열려 이곳으로 수화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방식 자체는 이전 버전인 프레그넌트 구피와 비슷하지만 슈퍼 구피는 여기서 크기도 훨씬 커졌는데요. 프레그넌트 구피와 비교해 기체의 전장과 높이가 약 5m 정도 길어졌으며 날개의 길이도 4m가량 길어졌습니다. 기체가 커지며 화물칸의 크기도 덩달아 커지게 되었죠. 여기다 출력도 강력해졌는데 이전 버전에 비해 1000마력 이상 강력해진 터보 프롭 엔진을 무려 4개나 장착했습니다. 이렇듯 커진 크기와 독특한 화물 탑재 방식으로 더 많은 화물을 싣고 미국 어디든 날아다녔는데요. 보통 정부나 거대 기업의 요청을 받아 거대 수화물 운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나사가 아폴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2019년엔 미 항공우주국에서 개발한 오리온 달 탐사 우주선을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나사 플럼브룩 기지까지 옮겼다고 합니다. 이후 후속작으로 슈퍼 구피보다 조금 작은 미니 구피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1965년에 처음 떠오른 슈퍼 구피는 총 5대가 생산되었는데요. 이 중 4대는 이미 퇴역했고 한 대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지금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슈퍼 구피보다 더 거대한 초대형 수송기가 많이 있지만 내부 공간을 이렇게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체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운용 방식이 신기한 것으로만 따지면 아마 최고봉이겠죠. 이 기체가 군용으로 쓰였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보급품을 수송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이런 혁신적인 수송기가 등장하고 그 뒤로 에어버스사가 슈퍼구피의 기능을 잇는 초대형 수송기를 하나 건조했는데요. A300 여객기를 개조해서 만든 A300-600ST라는 기체로 흰 돌고래를 닮아 벨루가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비행기나 로켓을 넘어 우주선까지 실을 수 있으며 총 5대가 생산되어 슈퍼구피와 비슷하게 잘 쓰이고 있죠. 이렇게 냉전 시절 우주 분야에서 미국이 소련을 누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나사의 명성을 만들어준 숨은 공신 B377 슈퍼 구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